2024 총선 나도 찐다. 제 옆에 계신 분 여러분들 누군지 잘 아시죠?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 고양시 갑 당협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장애영아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여군 장교, 국회 정책비서관, 고양시의원, 공기업 임원,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고양시 용두동에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14년째 고양 시민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포 시장님과 함께 김포시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네. 했습니다.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권 위원장님도 네네. 현수막을 거셨어요. 네네. 김포시도 고양도 서울특별시로라고 네. 거셨는데 네네.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지도상에서 봤을 때 고양시가 서울에 더 근접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뭐 제가 여쭤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먼저 또 전화나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너무너무 환영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들이 더 많으세요. 김포시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이제 김포시에 만들면서 서울시 편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기피시설이 특히 덕양에 많이 이제 그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쏟아져 올 거 아니냐. 우려를 포하는 우려를 분들이 포하는 있다. 분들이 많진 않지만 몇몇 네.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장, 승화원, 난징물 재생센터 이런 혐오시설들이 서울시의 시설들이 고양시의 덕양구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새롭게 뭐 더 추가적으로 와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도 우리가 많이 그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더 빨리 사실은 김포보다 더 먼저 편입이 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철도, 광역버스 노선 뭐 이런 교통 편익의 문제도 이 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 지축, 뭐 신원 이런 쪽은 옛날부터도 공이 지역번호를 쓰고 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세금만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더라고요. 주민세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서울시보다 우리 고양시가 주민세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네.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추측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선거용으로 갑자기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서 뚝딱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나름대로 진지하게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메가시티 이제 뭐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시 경쟁력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도를 해서 경기 북도가 되는 것보다는 서울로 편입해서 서울시가 되는 게 많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네.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 꼭 필요하겠죠. 그럼요, 당연히 고양시 갑 자체에 여론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문응답한 걸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88% 정도가 찬성하는 오, 걸로 상당히 나왔고요. 높네요. 12,000을 넘어서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분간은 설문조사를 좀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문제로 갈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네. 같은 정당 소속인 이동환 시장님과 입장을 좀 달리하면서 이 시장님과 갈등 이런 게 네. 뭔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세요? 없다라면 거짓말일 테고요. 다소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의 뜻에 반해서 갈 생각은 없고요. 시청은 원당의 존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입장을 견지를 할 생각이고요. 절차나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 문제가 있다거나 불이익을 심하게 받게 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고양갑 국민의힘 네네. 소속의 시의원들도 위원장님과 의견을 계속 이렇게 같이 가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묻지마 찬성을 해야 되고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의사는 존중을 하되 예.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시민을 대변하는 판단을 할 네네. 것이다라고 네네네. 믿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인 심상정 현역 의원이죠. 내리 이곳에서 3선을 네네. 하면서 그런 곳인데 내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판세가 좀 달라질 걸로 보시나요? 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의당 시의원들이 지역구 3석을 다 가져갔었고요. 맞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한 석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제가 2021년 1월 달부터 여기 당협위원장 활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거리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1인 피켓 시위부터 당원 모집 활동부터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 국민의힘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이미지업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 400여 명에서 2,000명 이상으로 확장을 시켰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4명 추천해서 4명이 다 당선되는 100% 당선이 되는 상황이 맞아요. 됐었고 진보 후보 단일화가 20대 총선까지는 단일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었지만 21대부터는 더 이상 단일화 안 한다 그렇죠.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 구도가 지금 이제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시 갑을 노리는 민주당의 면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 여기서 이제 시의원 활동을 할 때도 발톱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여기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했던 것보다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고향갑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파다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이야기가 별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고향갑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갑으로 나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선사리를 치시더라고요. 예. 네. 자객 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이 고향갑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상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잖아도 진보 강세 지역인데다가 시청 갈등도 이슈 있고 네, 그런 예. 것들 때문에도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 오더라도 여기 와서 시청 이전을 찬성을 하면 선거 못 치를 거 아니냐. 그 선을 넘어설 수가 네네. 없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일관되게 텃밭을 가꾼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서 한번 승부를 해보는 제가 게 온몸으로 저도 약간 그쪽으로 판단이 좀 기울고 있습니다. 고향갑 유권자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그거에 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고향갑에 9개 동네가 있는데 그중에 이 청사 이슈가 걸려있는 동네가 한 4개, 5개 동네가 되고요. 직접적으로? 네, 고향 완산 지역은 소각장 문제가 또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장사시설도 있고 또 기피시설로 인한 그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하필 추가되는 고향동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범대책위도 꾸리고 뭐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힘이 아니라고 없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거치고 굳이 선정위원회 꾸려져서 진행을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서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잖아요. 신분 당선 그 삼성위원장이 3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개타가 진행이 됐지만 2번 부결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신원동이나 관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크죠. 실망을 하고 뭐 심지어는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노선의 경제성이 뭐 제대로 안 나오면은 돌려서라도 노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통일노선 고향 반산 지역에 외곽에 이제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예.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 이제 그런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나는 네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 한번 솔직하게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선믿음 끝까지.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신 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평가할 때 늘 한결같다, 믿음이 간다, 군 출신이라 그런지 네. 뭐 책임감 내지는 뭐 애국심도 많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표정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세운 원칙에 대해서는 또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네, 또 단점이기도 한. 저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역 일꾼으로 또 주민들을 섬기는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정치인의 덕목 가운데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그리고 또 어떤 사태를 바라봤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덕목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그런 지역 일꾼으로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또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지만 반쪽이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더욱더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양갑 권순영 당협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정치의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정치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